네, 자, 우리 시장의 주요 수급 주체들의 동향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오늘 안경을 또 쓰셨습니다. 네, 요즘 모니터를 많이 봐가지고 네, 가끔 안경을 좀 쓰는데 네. 오늘은 좀 이제 좀 똑똑해 보려고 네, 안경을 쓰고 났습니다. 저희 그 매경 TV의 손흥민이라고 많은 분들이 별명을 그렇게 붙여주고 계시네요. 너무 큰 칭찬을. 네. 자, 오늘 저희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종목이 있어요. 바로 LNF입니다. LNF. 오늘 LNF가 17%가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고 거래량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 것 같은데 기관이 왜 LNF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에코프로비엠이 쏘아올린 신호탄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아직도 시장 자체가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입니다.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이제 수주 잔고를 봤었을 때 양극재나 음극재 소재 쪽도 더 이제 고밸류에이션 평가를 받아도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SK 이노베이션과의 계약 공시를 통해서 먼저 신호탄을 쐈죠. 그러면 이제 LNF도 마찬가지로 키 맞추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LNF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이제 미래에 한 25만 톤 정도까지 생산 능력이 확대되는데 LNF도 마찬가지로 20만 톤 가까이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러니까 캐파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 키 맞추기가 들어가는 상황. 즉 에코프로비엠이 먼저 쐈으니까 후발주자인 LNF도 둘이 비슷하게 생산 능력을 갖췄으니까 그래도 시총이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이제 수급이 몰린 그런 이제 그래서 기관 수급이 강하게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 맞추기인데 이거 지금 이러다 보면 키가 더 클 것 같아요, LNF가. 네, 아무래도 LNF는 이제 수율이 막 잡혔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오히려 더 보수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반면 LNF는 이제 막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흑자 전환에서 어느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찍힐 때까지는 그래도 시가총액도 워낙 좀 낮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주가 상승력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모멘텀을 2차 전지 소재주들의 증설 계획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또 전체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은 32.4만 톤까지, LNF는 이제 25만 톤까지 양극재를 좀 이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LNF 같은 미국 쪽에도 공장을 또 짓는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캐파가 더 늘어난다면은 지금 당장의 탄력성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2차 전지들 굉장히 다 좋습니다. 흐름도 지금 굉장히 좋고 단순히 에코프로비엠, LNF뿐만 아니라 첨보 같은 이제 이 전해질 종목들도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 캐파를 계속 주시해야 되는 게 캐파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래도 앞으로 먹을 거리가 충분하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투자가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2차 전지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섹터 자체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LNF 그리고 저희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 에코프로비엠도 모두 미국에 증설을 한다고 밝히면서 모멘텀이 돼서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단연코 가장 돋보이는 흐름입니다. 첨보도 8% 넘게 올랐고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겠습니까? 사실 지금 LNF 같은 경우는 매수하기 쉬운 구간은 아닙니다. 나중에 눌렸을 때 가보시면 새로 이제 신규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1차적으로 한 17만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신고가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차트로 주고기는 조금 이제 애매한 상황이고 17만 원까지 즉 에코프로비엠 시총에 어느 정도 준하는 금액은 한 17만 원 정도 거기에서 조금 더 보면 19만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는 매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워낙 평균 단가를 좋게 잡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시장일수록 좋은 종목의 비중을 실어가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 보유자분들께서 지금 정리하지 마시고 신고가 갱신했으니까 더욱 계속 이제 랠리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제 SKC도 동박업체도 신고가 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SKIT도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 터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2차 전지 못 잡으셔서 나 뭐 사야 되지 하고 하신 분들은 IT가 지금 가장 아직 주가적으로 좀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SKIT를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황정은 님께서 2차 전제 개별 종목 장세인데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는 난 부럽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2차 전제가 정말 시장에
대장입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 상위 4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사업 분할 얘기가 나오죠. 물적 분할. 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해서 이제 가결을 하는데 아마 뭐 반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주주 환원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크게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SK텔레콤이 이런 이제 물적 분할을 할 때 이제 그래도 이제 뭐 자사주 소각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호재로 작용했는데 그 부분은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분할된 회사가 바로 상장하는 게 아니라 SK 이노베이션이 덩치가 좀 더 커지고 이제 그 이후에 상장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뭐 부담은 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뭐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는 노이즈가 그래도 이 부분만 제외하고는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 부분은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격대라면은 이제 기관도 이제 이 정도 가격대면 매수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제 가결돼서 과연 어떤 지금 주주 환원책이 나올까가 지금 그 기관의 매수세를 동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나 봐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네, 아무래도 이제 SK 이노베이션 주주들이 많이 화났죠. 이제 원래는 이런 계획이 연초에 없었었는데 갑자기 예. 이렇게 나와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당연히 화날 수밖에 없고 이전 SK텔레콤이랑 비슷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뭐 배당으로 이제 할지 아니면 자사주 소각으로 할지 네. 어떤 주주 환원책이 나올지 그런 기대감인데 혹시나 또 이런 기대감이 아무것도 안 나와서 조금 이제 기대감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오늘 당장 매수하시는 거 조금 자제하시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가격 전략을 좀 전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매수가로는 한 25만 원 먼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예. 1차적으로 25만 원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대감이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본 가격대가 25만 원대고 2차 매수까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좋은 주주 환원 정책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갔을 경우에 추격 매수라 그러죠. 추격 매수도 가능하고 혹시나 내려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통하는 방법도 괜찮은 게 일단 SK 이노베이션의 사업군 자체가 지금 배터리 부분은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주가적인 매력도가 한 20만 원대, 25만 원 전후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나중에 지지 않을 그런 이제 평균 단가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25만 원대 매수하시고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28만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하는 종목을 볼까요? 오늘 순매수 1위가 한국가스공사인데 앞서서 SK가스와 함께 봤으니까 저희는 3위에 이름을 올린 한화솔루션을 보겠습니다. 자, 석탄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걸 보고 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도 좀 있는데 일단은 네.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이 꽤나 쾌적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가 없어요. 많이 없는 게 좀 네. 이유가 있는 게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중국이 2022년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석탄이고 철강이고 많이 줄였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지금 그래서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공기가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석탄 쪽도 이제 지금 중국에서 워낙 채굴량이 줄어가지고 가격도 급등을 한 상황에서 뭐 전기 관련 이슈까지 해서 전기세를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리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솔루션이나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화학 업종이 지금 수급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인 이슈로 마무리하기는 주가 자체가 워낙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의 반등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먼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PVC라고 하죠. PVC를 중국에서 이제 굉장히 비중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중국은 석탄을 많이 씁니다. 석탄을 많이 쓰는 공법을 쓰고 있는데 당연히 석탄 가격이 비싸지면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법 이제 에틸린으로 인해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하나솔루션에 조금 더 이제 손에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수급을 바탕으로 태양광 사업도 적자 부분이 축소가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는 만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 3분기 때 이제 실적으로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그런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친환경 얘기, 바이든 정책도 지금 이제 슬슬 가동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솔루션 자리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매수가로는 43,000원 전후로 해서 일단 5일선이 이제 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단기 목표가는 56,000원이죠. 조금 이제 높게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높게 잡았고, 손절가는 44,000원으로 여기 이제 요 라인이 지지선이 무너지게 될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매도 포지션 잠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팀장님, 저희가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상위 5위 종목에 4위 종목에 보세요. 네, 네. NC소프트가 있어요. 근데 NC소프트가 지금 장중에 60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그야말로 린저 시저들이 다 떠나가 NC소프트. 외국인 투자자들은 왜 사고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네.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이 가능성이 좀 존재를 한다는 게, 지금 다 모멘텀 자체가 너무 이제 무너졌습니다. 투심 네. 자체가 무너져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제 NC소프트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최근에 투심이 무너진 종목은 정말 공매도의 주요 타겟이 되거나 아니면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그런 상황, 즉 이제 신용잔고가 많은 종목이기도 하죠. 신용잔고가 많다는 거는 이제 이제 주가가 무너지게 될 경우 반대 매매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최근에 CFD 관련 이슈가 좀 있죠. CFD 레버리지를 10배에서 3.5배를 줄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서 이제 먼저 파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 투심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좀 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전에도 60만 원 선이 무너지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건데, 지지선이 너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단기적으로 58만 원대를 지지를 한다면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예. 그 부분이 굉장히 투심 자체가 악화됐기 때문에 한 번 정도로 마무리 될 거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거나 이 모멘텀을 그냥 한 번쯤 기술적 반등이 지속이 돼서 신작 게임의 모멘텀으로 한 번 정도 반등해 주지 않을까. 그 부분만 노려보는 것 제외하고는 사실 지금 NC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는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NC소프트가 2월 달에 최고가인 104만 8천 원 기록했는데 지금은 50만 원대까지 떨어진 6개월 만에 반토막이 난 주식입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오늘은 공매도로 인한 쇼커버링 매수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창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외국인 매수 상위 3위 종목 리노공업입니다. 이 종목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매수할까요? 스마트폰 관련 이슈인 것 같은데 분석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리노공업이 스마트폰 쪽 관련 이슈도 맞지만, 일단은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미국이 공장을 짓는데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종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리노공업입니다. 아무래도 먼저 선제적으로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리노공업이 미국 쪽 투자 방안의 대장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주가 흐름 자체가 비메모리 섹터 안에서도 좀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주가 자체도 워낙 무거운 종목인데 지금 신고가를 뚫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강한 러브콜로 인해서 이 부분이 좀 돌파가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이제 방안을 발표할 때가 됐죠. 미국 쪽 투자 방안 지금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뜸들이기라든지 추석 전후로 좀 발표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비메모리 업체 중에 이 리노공업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아무래도 5G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워낙 플립 자체가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소켓 관련주인 리노공업도 일단 우세적으로 수급을 많이 받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사실 고점이기 때문에 섰던 매수가 나가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아직 좀 이제 주가의 상승 탄력성은 좀 붙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매수가로는 한 18만 9,500원이죠. 일단 이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한 번 정도 시세 분출이 더 가능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21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리노공업까지 봤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